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고1과학 2단원 물질과 규칙성 1. 자연의 구성 원소 1강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시작하겠습니다. 1.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빅뱅 우주론 빅뱅은 곧 대폭발입니다. 약 138억 년 전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로 한 점에 모여 있었습니다.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니까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빅뱅,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빅뱅 직후에 급격히 우주가 팽창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 외부로 팽창하면서 일을 했으므로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내부 에너지가 적어졌다는 것은 저온이 되었다. 그리고 공간이 넓어지면 내부에 있는 물질은 같은데 공간이 넓어지면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에서 우주가 저온 저밀도 상태로 현재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에서 저온 저밀도 상태로 변한 거죠. 이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2.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 1.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빅뱅 직후에 쿼크와 전자가 생성되었습니다. 다음 쿼크 3개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쿼크 3개가 모여서 각각 양성자와 중성자로 생성되었습니다. 다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핵이 생성됐습니다. 원자핵이 생성된 다음에 원자핵은 전자와 결합해서 원자가 되었고 원자가 모여서 물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팽창함으로써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저온이 된 거죠. 온도가 낮아지면서 결합이 가능해졌죠. 결합하면서 점점 무거운 입자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쿼크 전자였는데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또 결합해서 원자핵이 되고 이렇게 전자와 결합해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모여서 물질이 되니까 점점 무거운 입자가 생성되는 거죠. 이 원소의 생성 과정을 봅시다. 먼저 기본 입자, 쿼크와 전자, 쿼크와 전자가 생성되었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쿼크 3개로 결합되었다 했고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핵이 생성되고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겨서 원자가 생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 입자, 기본 입자는 예를 들어서 쿼크와 전자입니다.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최초의 입자입니다. 빅뱅 직후 생성된 최초의 입자, 그 빅뱅 직후가 약 10의 마이너스 35제곱초 이후입니다. 빅뱅 대폭발 이후에 10의 마이너스 35제곱초라는 것은 10의 35제곱 1에다가 0이 35개 붙은 것, 그게 분모이고 분의 1초 되니까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더 짧은 시간이죠. 폭발과 직후 생성된 입자가 기본 입자입니다. 이것이 물질의 기본 단위입니다. 쿼크와 전자, 기본 입자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빅뱅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이라는 것은 먼저 한 점에 현재 이 상태에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에 에너지와 물질들이 모여 있다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에너지가 밀집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폭발이 일어나겠죠. 폭발이 일어난다. 그 폭발을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는 입자들이 양성자, 중성자, 쿼크, 전자로 표현했습니다. 대폭발이 일어나자 여기 약 10의 마이너스 35제곱초 지났을 때 이렇게 쿼크, 그 다음에 전자들이 생성됐습니다. 기본 입자들입니다. 다음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 이후에 양성자, 중성자, 쿼크 3개가 결합되어서 양성자, 중성자들이 생겨났고 약 3분 후에 양성자와 헬륨이 결합해서 이렇게 헬륨 원자핵이 생기고 양성자 그 자체로 핵을 이룬 수소 원자핵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아주 조금 이런 것들이 생겼었습니다.
다음 약 38만 년 후 수소 원자핵이 전자 하나를 붙들어서 수소 원자가 생성되고, 헬륨 원자핵이 전자 두 개를 붙들어서 헬륨 원자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이 생겨난 거죠. 원자가 모여서 물질을 이루죠. 이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원소의 생성 과정에서 먼저 기본 입자 생성을 받습니다. 빅뱅 후에 우주가 팽창했죠. 팽창하면서 온도는 점점 낮아졌죠. 점점 무거운 입자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성자, 중성자의 생성. 양성자, 중성자는 빅뱅 후에 약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 후에 쿼크 3개로 이루어진 입자라고 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겨났는데, 참고로 전하량을 비교해 보면 전자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위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아래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위 쿼크는 업 쿼크라고 U라 표현하고, 아래 쿼크는 다운 쿼크라고 D로 표현했습니다. 예전에는 업 쿼크, 다운 쿼크라고 주로 했었는데 지금 책에는 주로 한글로 쓰네요. 위 쿼크, 아래 쿼크. 양성자는 위 쿼크가 2개입니다. 아래 쿼크가 1개. 결합해서 양성자가 되었는데 계산을 해봅시다. 위 쿼크가 2개니까 여기 플러스 3분의 2가 2개면 곱하기 2하면 플러스 3분의 4죠. 아래 쿼크가 1개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하나. 이걸 합치면 결합되니까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양성자는 양전하, 전자에 비교해서 플러스 1입니다. 중성자는 위 쿼크가 1개입니다. 위 쿼크가 1개니까 위가 플러스 3분의 2인데 아래 쿼크는 2개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2개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러면 플러스 3분의 2와 마이너스 3분의 2가 결합하는 거니까 제로 됩니다. 중성자의 전하량은 제로.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모두 쿼크 3개가 결합했는데 서로 다릅니다. 위 쿼크 2개, 아래 쿼크 하나는 양성자. 위 쿼크 1개, 아래 쿼크 2개 결합한 것은 중성자.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3. 원자핵의 생성. 빅뱅 후에 약 3분이 통과했을 때 기본 입자나 양성자, 중성자의 생성은 1초보다도 훨씬 짧은, 양성자, 중성자만 해도 10의 6제곱분의 1이니까 100만 분의 1초입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원자핵이 생성된 것은 빅뱅 약 3분 후입니다. 네, 이 정도는 기억합시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입자인데 이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그 자체가 수소 원자핵이 되었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렇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렇게 해서 헬륨 원자핵이 생겼습니다.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이게 거의 98%죠. 기타 한 2% 정도, 중수소 원자핵, 삼중수소 원자핵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은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으니까 양성자 때문에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원자핵이 양전하를 띠고 음전하를 띠는 전자하고 결합해서 원자가 된다는 것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원자핵은 양전하를 띈다. 원소의 생성 과정 4번째, 원자의 생성. 원자가 생성된 것은 빅뱅 약 38만 년 후입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기 때문에 온도는 점점 하강해서 약 3000 켈빈 정도 하강했을 때, 켈빈이라는 온도는 섭씨 온도에서 플러스 273이죠. 약 3000 K 정도로 하강했을 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했습니다. 전자는 원자핵 생성될 때까지만 해도 온도가 좀 높아서 전자하고 결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온도가 하강하면서 전자의 활동성도 낮아지면서 원자핵이 전자를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양성자 그 자체로 이 수소 원자핵은 전자 하나와 결합해서 수소 원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와 결합한 헬륨 원자핵은 이 양성자 2개니까 플러스 2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2개 필요한 거죠. 플러스 2, 마이너스 2에서 원자는 모두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래서 전자 2개를 결합해서 헬륨 원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원자들이 생겨났지만 대부분이 이 두 개가 차지하고 기타 아주 미량의 다른 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약 3대 1입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빅뱅 후에 생겨난 양성자와 중성자가 그 개수비가 약 14대 2라고 했습니다. 양성자 수가 12, 또 2개, 14개였습니다. 중성자가 2개,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약 14대 2였는데 원자 핵이 생기면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이 되었죠. 남은 게 양성자가 12개죠. 양성자는 각각 수소 원자 핵이니까 수소 원자 핵이 12개, 헬륨 원자 핵 하나. 그래서 수소 원자 핵, 헬륨 원자 핵 개수비는 약 12대 1이 되었습니다. 질량비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똑같습니다. 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한다면 중성자도 1입니다. 그래서 여기 12개니까 12대, 4개니까 4, 약 3대 1입니다. 근데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는 여기 수소는 전자 1개, 헬륨 원자는 전자 2개 더 결합했지만 양성자와 중성자에 비해서 전자의 질량은 약 1800분의 1이라서 무시해도 되겠죠.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질량비가 약 3대 1이다. 그래서 수소 원자와 헬륨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대에 와서 증명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빅뱅이 일어나자 직후 10의 마이너스 35제곱초 이후에 쿼크와 전자가 이렇게 생겨났고 그 다음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 이후에 양성자, 쿼크 3개, 중성자도 쿼크 3개가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때 전자들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다음 빅뱅 약 3분 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이 생겼습니다.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 핵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자 핵이 생성되었죠. 전자가 아직 그대로 존재하죠. 다음 빅뱅 후 약 38만 년 후에 수소 원자 핵은 전자 1개와 결합해서 수소 원자가 되고 헬륨 원자 핵은 전자 2개와 결합해서 헬륨 원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원자 핵이 전자를 결합함으로써 전자가 원자로 흡수되었죠. 빅뱅 후 나온 우주에서 발생하는 그 빛이 전자와 다른 입자들과 충돌하면서 직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우주가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약 38만 년 후에 전자가 결합되어 가면서 빛이 이렇게 직진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주가 투명해졌습니다. 이 전까지를 불투명한 우주라고 한다면 여기는 투명한 우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우주의 원소 생성 과정을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빛깔이 점점 붉게 변해왔죠. 중학교 때 배웠지만 붉은색 별은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죠. 근데 이 빅뱅 상태에서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온도가 낮아진 거죠. 그래서 저온이 되었다라고 색채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구성 원소들은 이렇게 생성되어 왔고 그리고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이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 빅뱅 38만 년 후 우주 온도가 3000K로 낮아졌습니다. 저온 저밀도로 됐다 했죠. 3000K로 낮아지면서 점점 무거운 입자가 생겨났는데 원자가 생성된 다음에 전자를 결합함으로써 원자 핵이 빛이 직진을 하게 됐죠. 그래서 빛이 방출되게 됐습니다. 원자 생성 후 우주 최초로 빛이 방출되었다.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도 합니다. 그 용어를 올해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원자 생성 이후에 전자의 방해가 없어져서 빛이 직진하면서 우주가 투명해졌다.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 원자 생성 이전이 불투명한 우주라면 원자 생성 이후는 투명한 우주이다. 스펙트럼이 뭔지 보겠습니다. 1. 빛의 스펙트럼. 우주의 원소 분포를 관측하는 방법이 빛의 스펙트럼 분석입니다.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분광기 통과 후에 생성된 빛의 띠를 스펙트럼이라 하는데 분광기라는 것은 빛의 분산을 이용한 거죠. 빛의 분산은 빛이 통과할 때 색광마다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죠. 굴절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꺾이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백색광으로 들어왔더라도 분산이 되어서 무지갯빛으로 되는 거 중학교 때 보았죠. 그게 바로 스펙트럼입니다. 분광기를 통과 후에 생성된 빛의 띠를 가지고 스펙트럼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의 종류는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선 스펙트럼은 흡수선을 나타내는 거, 방출선을 나타내는 거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흡수 스펙트럼은 흡수되면 검은색이죠. 방출은 좀 더 밝겠죠. 먼저 연속 스펙트럼. 연속적인 색의 띠인데 고온 광원의 빛이 반출할 때 생긴다. 백열등이나 별 표면에서 일반적으로 방출되는 빛을 분광기 통과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속된 띠죠. 이런 것들이 선들이 떨어져 있죠. 불연속적이다. 근데 이거는 연속적이죠.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 위에서 불연속적인 검은 흡수선은 검게 나타납니다. 검은색의 흡수선. 연속 스펙트럼 위에 검은색 선이 있습니다. 흡수된 거죠. 별빛이 저온인 대기, 그리고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경우, 저온을 통과하면서 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검은 선으로 나타나는 거. 이 검은 선이 흡수선. 이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 검은색 바탕에 밝은색의 방출선. 이렇게 여러 가지 색감으로 보이죠. 고온의 별 주위에서 가열된 기체를 관측할 때죠. 고온의 성운 혹은 기체 방정간 모두 고온이니까, 저온이었죠. 흡수는 저온이니까 흡수되었고 고온은 방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은 색의 선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는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있다. 연속 스펙트럼은 연속적인 띠다. 흡수 스펙트럼은 이 연속 스펙트럼 위에 흡수선이 검게 나타나서 검은 선이 나온 거죠. 저온입니다. 세 번째로 방출 스펙트럼, 검은색 바탕에 밝은 선. 이 밝은 선이 방출선입니다. 흡수선 검은색, 이거는 고온의 성운, 고온의 기체 방정간을 관측할 때 검은 바탕에 밝은 선들, 방출선, 이걸 방출선, 이 검은 선은 흡수선. 3. 스펙트럼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것. 원소 종류를 알 수 있고 질량비도 알 수 있습니다. 원소의 종류는 원소에 따라 특정 파장 에너지만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이걸 보면 이건 연속 스펙트럼. 검은색 바탕에 밝은색 선이 나타난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 이 별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 위에 검은 선, 흡수선, 흡수 스펙트럼. 이 세 가지로 나타나서 있는데, B. 원소 종류에 따라 흡수선, 방출선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나타난다. 이 방출선이 수소의 경우는 어떤 수소라도 방출선이 이 위치에서 나타납니다. 헬륨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트륨은 여기 노란색으로 얇은 두 줄로 나타나죠. 칼슘은 노란색 선이 안 나타났죠. 갈색 선이 나타났죠. 빨간색 선 세 줄짜리가 있는 게 특징이네요. 언제든지 칼슘을 관찰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C. 한 종류의 원소에서 관측되는 흡수선이나 방출선의 위치는 같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흡수선과 방출선을 비교하면 우주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여기서 별 A를 예를 든다면 별 A에는 어떤 원소가 있을까? 이 줄에 있는 요것이 여기 하나 있네요. 그다음 여기 있는 요것은 여기 없습니다. 헬륨은 여기 없네요. 나트륨도 여기 없습니다. 칼슘은 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 A에는 칼슘하고 수소가 들어있다. 별 A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분석해보면 수소와 칼슘이 있다는 걸 그 원소 종류를 파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소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원소의 질량비, 천체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의 흡수선의 세기를 비교해보면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 흡수선이 굵다, 어떻다, 몇 개가 있다 비교를 해보면 질량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원소 종류와 질량비입니다. 4. 우주의 구성원소. 직전에 별빛의 스펙트럼을 보고서 그 스펙트럼에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다. 원소 종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질량비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구성원소 비율을 전체적으로 보면 수소가 약 74%, 헬륨이 약 24%,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기체들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주에서는 수소 원자,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빅뱅 후 우주 초기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약 3대 1로 예측했었습니다. 이 빅뱅 우주론의 중요한 증거가 빛의 스펙트럼 분석 결과 수소 원자 대 헬륨 원자가 약 3대 1로 나왔습니다. 예측한 것이 그대로 들어맞은 거죠. 빅뱅 우주론의 중요한 증거가 스펙트럼 분석으로 수소 헬륨 질량비 3대 1을 알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초기에 생성된 수소 헬륨이 지금도 3대 1인데 그 수소 헬륨이 새로운 별의 생성 재료로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연속 스펙트럼, 밝은 빛이 나왔죠. 검은 바탕에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지금 별 B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별 B의 경우에는 별에서 나온 스펙트럼을 보고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는지, 여기 이 선을 보고서 여기 이 줄이 맞죠? 위치도 같아진다 했으니까. 다음 이것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다음에 여기 이거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있고 또 요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 거 요거 두 개는 요 세 개가 겹쳐지니까 요거 하나가 되겠죠. 흡수되면서. 다음 요것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없네요. 요 밑에. 그래서 요 세 가지 별 B에는 수소, 헬륨, 나트륨 이 세 개가 들어있다. 별 B의 원소의 종류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을 분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